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다이노 자주학원 고등수학 OT 영상입니다. 먼저 고교 수학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행 교육 과정상에는 고1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1과 수2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2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 1과 확률 통계를 공부하게 됩니다. 고2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1과 미적분 2, 그 다음에 기하와 벡터, 확률 통계 이렇게 4개가 나눠져 있는데요. 실제 이거를 고2 과정에 모두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백을 3학년 1학기에 편입시켜 놓기도 하고요. 확률 통계 같은 경우에는 미적 1과 미적 2를 하면서 1학기나 2학기에 확률 통계를 집어넣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약간은 그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출제 범위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출제 범위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1 2학기 때 배운 수학 2,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에 배우는 미적분 1, 그 다음에 2학기에 배우게 되는 확률과 통계, 이 세 부분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수2와 미적분 1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확률 통계는 되게 지역적인 작은 부분이 적분이 약간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확률 통계를 그걸 모르면 공부를 못하느냐,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 그냥 확률 통계는 어느 부분이라도 공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문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기 때문에 고3 과정을 넘어갈 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과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출제 과목은 미적분 2, 그 다음에 기하와 벡터, 그 다음 확률과 통계, 요 세 가지인데요. 실제로 이 미적분 2라는 게 미적분 1을 모르면 공부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과목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적분 1은 수능 출제 범위에서는 빠져있지만 기본적으로 2를 알기 위해선 1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과목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출제는 10문제, 확률과 통계에서 10문제, 기하와 벡터 10문제, 미적분 2에서 10문제인데요. 미적분 1은 출제 범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10문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수능 출제 범위에 맞추어진 저희 학원의 수학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학 과정은 먼저 학습 계획표를 만들게 됩니다. 이 학습 계획표에 따라서 계획, 실천, 확인 이 세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개념,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 실전 단계입니다. 개념 부분에는 가장 많이 쓰는 교재들을 조금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개념 땡땡 또는 센 땡땡 같은 이런 문제집 두 개를 섞어서 개념과 유형을 공부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 공부는 실제 학교에서 하기 전에 그 전 방학 때 미리 공부해 놓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개념 공부랑 유형 공부 익히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학기 중에 하게 되면 학교 부분과 또 같이 맞물려 가기도 좀 어렵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먼저 좀 해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 적용 단계입니다. 이 적용 단계가 바로 학교 교육 과정과 동일하게 가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약간은 공부하기 좀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내신 공부할 때, 중간 기말고사 볼 때 이런 1땡 이런 문제집이나 또는 1등급 땡땡땡 이런 문제들, 이 두 가지 문제들 같은 걸 가지고 중간 기말고사를 준비한다면 공부하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할 때 좋은 문제집들이 되겠고요. 실전 문제집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중심인데 이 부분은 적용까지 완벽하게 되었다면 추천을 하는 바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적용이나 개념 부분을 좀 더 공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이 땡땡땡이 이 문제집 또는 미래 땡 이런 문제집들은 고3 때 가서 공부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학 학습 과정은요. 첫 번째, 고1 같은 경우에는 수1과 수2를 순차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고1 때는 아직 문이과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원, 수2의 개념과 적용 부분 좀 공부하시면 되고요. 확률 통계는 사실은 제가 넣어놓긴 했지만 이게
문이과 선택하기 전에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좀 넣는 경향이 있고요. 자기가 조금 부담된다라고 한다면 확통은 고1 겨울방학쯤에 미리 선행 과정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1 때는 고수원, 수투, 확통을 개념과 적용 단계까지 공부해 놓으시면 2학년을 맞이하시기에 약간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2학년 때는 이제 문과와 이과에 따라서 조금 바뀝니다. 고2 문과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워낙 적기 때문에 미적 1과 확률 통계를 적용 단계까지는 무조건 끝내 놓으셔야 합니다. 고3 때는 실전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2 때 적용뿐만 아니라 사실 실전편까지 한번 보실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문과 같은 경우는 약간 여유 있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말 문과는 이제 이과생들이 되는데 이과생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고1 때 확통을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미적1은 아마 2학년 1학기 때, 미적2는 2학년 2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될 것이고 기백은 보통 3학년 1학기 때 진도를 나가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고3 때 기출문제를 풀 시간이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고2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미적1과 미적2를 1학기 중에는 보통 맞춰놓는 게 조금 더 공부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학기에는 기백과 확통을 좀 공부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률 통계는 범위가 뭐 정해져 있다거나 좀 앞에 뒤에 이렇게 연결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간 있을 때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아마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전체적으로 고2 겨울방학까지, 그러니까 고2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보고 이제 고3에 수험생활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수능 진도를 적용 단계까지는 완료해 놓으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고3 때 기출문제를 3번 정도는 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3 때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고2 때까지는 기본적 공부, 적용 단계까지는 맞춰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고3에 대해서 고3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까지 제가 고2 12월까지는 모든 공부를 맞춰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월과 2월, 그 다음 3월 초까지 3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모든 공부가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다 돌려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3월까지 1, 2, 3을 고3의 기출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 5, 6월까지 6월 평가원 전까지 역시 한 번 더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7, 8, 9, 그래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 기출문제를 3번 정도는 돌려보셔야 수능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공부 안 하신다면 1등급을, 1, 2등급을 맞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왜냐하면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들이 워낙 또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과의 경쟁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출문제집의 자이 땡땡땡이다 또는 1 또는 미래 땡 이런 문제들, 이런 기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3 역시 이제 연계 교재를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연계 교재에서 신유형과 계산 연습 이 위주로 좀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여태까지 EBS 연계 교재에서 신유형이나 또 독특한 문형들이 출제된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 체감이 가장 낮은 게 또 수학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계 교재에서 신유형들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문제집이 연계 교재가 기출문제 문제집보다는 약간 좀 쉽기 때문에 계산 연습을 좀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설 모의고사로 기출문제를 기출 모의고사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 고3 학생들이 처음으로 개정된 수학의 첫 번째 세대들이기 때문에 작년 모의고사들 이런 것들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 모의고사 올해 나오게 되는 사설 모의고사들로 기출 모의고사를 연습하시고 실전 연습을 많이 해놓으셔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이후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9월, 10월, 11월 초까지는 파이널 교재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집들로 연습을 해놓으시면 수능에 준비가 되실 겁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는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저희 학원에 재수 반이 있기 때문인데요. 재수반 학생들을 매월 사설 모의고사를 치면서 재학생들이나 또 그 학생들 어떻게 또 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게 된다면, 저희 학원에 오시게 된다면 매월 모의고사를 다른 과목도 보면 좋겠지만 수학만큼은 꼭 볼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할 거고요. 그 성적을 토대로 해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고1, 고2, 고3 학생들의 가장 이상적인 교육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벌써 이게 지났는데, 나는 이상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데 나는 어떡합니까? 라고 또 물어보시는 또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쿼리 과정을 말한 거, 이게 고2까지 모든 과정을 마치고 고3 때 적어도 3번 기출문제를 반복하라는 이 이상적인 방법은요, 정말 그냥 이상적인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못했다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밀리신 학생이 혹시라도 있다면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 쫓아가지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출을 조금 덜 보시고 그 다음에 적용 단계를 조금 더 추가하셔서 공부 방법을 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또 학생들마다 모두 다르고 또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이 과정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 오셔서 상담하시면 계획을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이 계획하고 실천하고 확인하는 것에 굉장히 또 탁월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오늘 저희 자주학원 고등 수학 반에 대해서 OT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